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아니, 카메라는 뭘 써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든, 영화든, 영상이든,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이 지금 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볼 수 있잖아. 답답해서 영상을 절대 못 보죠.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을 내보낼 때도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보는 건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이크가 끊어지면 생방송 중단이에요. 화면이 끊어지면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시장을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카메라 제작 회사들, 그러니까 소니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제조사들이 서로 싸우는 걸로 흔히 비춰지지만 그 못지않게 이 사운드 업계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전쟁이라고 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죠. 일단 이런 마이크, 샷건 마이크라고도 하고 건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이 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제품이에요. 로데 NTG4 플러스인데 이거 정도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사운드가 나죠. 방송에서 보실 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만한 붐대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위에서 수음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이크의 끝에서 이 각도를 어느 정도를 잡아주느냐를 가지고서 지향성이 높다, 지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성이 높은 마이크를 쓰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딱 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좁은 영역만 캐치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향성이라는 건 그 사람을 향해서 뚫고 쭈쭈쭈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 지나가면 차 소리가 그냥 들어와. 유튜버 같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환경에서는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방송 환경처럼 그 사람의 뒷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 가능한 경우, 그 경우에만 지향성 마이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이진 않다.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를 쓰게 되는데 이런 소니 마이크가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달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소리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멀어지면 점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식의 마이크를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하는, 카메라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영상에 같이 담는 이런 방식의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60만원 정도 해요. 요거 조금 비싸지 않나. 안테나는 이거 뭐야, 게다가 주파수를 자기가 맞춰야 돼요. 사용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소니가 만들었으니까 어련히 불편하겠어.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요즘은 디지털 마이크입니다. 디지털 마이크는 상대적으로 좀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작고, 이 마이크 자체를 라발리에를 끼워서도 쓸 수 있지만 끼우지 않고 바디 자체가 마이크가 돼서 이걸 그냥 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최근 들어서의 디지털 마이크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같이 담아야 되는 경우에 마이크 두 개를 다 연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마이크 두 개를 각각 제공을 해서 이걸 한 사람 차고 한 사람 차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찰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다 보니까 와이파이 밴드를 이용하고, 그래서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접속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별다른 안테나도 없고 크기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라발리에 마이크에 비해서 마이크 성능도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파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 이 바디 자체에서 녹음도 되기 때문에 끝까지 되살려서 나중에 편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간단하고 싸고 가격도 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근데 문제는 약간 이게 좀 그림이 조금 안 좋아. 대안이 있습니다. DJI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케이스하고 같이 제공합니다. 케이스 자체가 배터리 역할도 해요. 그래서 배터리에 지금 뭐가 몇 %나 남아있다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빼서 그냥 쓰면 됩니다. 마이크 두 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건 수신기이기 때문에 이 수신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카메라에다 붙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잭을 이용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잭을 여기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USB를 이용해서 바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서 또 충전이 가능한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바디에서 녹음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파가 끊어진 경우에도 확실하게 녹음될 수 있는 걸 보여주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디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부담이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녹음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껐다가 켰다가를 눌렀을 때 꺼지고
눌렀을 때 켜지고 할 때 진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켰다 껐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진동까지 해줍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석이 있어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죠. 좋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또 정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거의 티 안 나겠죠. 조금 소리는 먹먹해지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양호하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여전히 이렇게 밖에 드러나는 부분 요거 계속 보이는 거 괜찮습니까? DJI랑 글씨가 보이는 게 요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하기도 했는데 생각을 바꾼 메이커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앞쪽, 뒤쪽 이런 식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있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좀 클 것 같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름도 말하는데? 제품은 사라모닉 블링크미 B2입니다. 그래서 사라모닉 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설명서와 사라모닉 처음 들어보는 회사지. 로데라든지 DJI라든지 이런 유명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제공해주는 게 뭐가 많아. 제공해주는 게 너무 많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안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자, 이런 식의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케이스 형태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니네요. DJI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넣으면 그냥 충전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충전되는가? 이거는 여기다 놓으면 그냥 충전이 됩니다. 신기하죠? 일단 파워를 켜볼게요. 형태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형태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가 있나? 모든 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에 이 마이크를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각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고 요 바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되죠. 카메라 위에 얹으면 여기서 이제 마이크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붙어 있게 되는데 요 마이크의 형식은 요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요 터치 스크린을 눌러서 내가 작동이 어떤 식으로 되도록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스크롤해서 온보드 레코딩이라고 되어 있고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X를 어느 정도 할지 게인, 브라이트니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Always on으로 항상 켜지게 하고 브라이트니스는 최대한 밝기로 하고 랭귀지는 한국어는 없네. 사라모닉 앱을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기 때문에 앱으로 여러 가지 조작할 수도 있고 앱에서 바로 이 사운드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항상 켜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이 디스플레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모카 김한용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 사람이 모카 김한용이 되는 거죠. 광고 배지같이 아니면 이 사람을 표현하는 배지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마이크를 어떻게든 축소시켜서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도록 노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보이게 사람들한테 뽐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이크의 형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자석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을 고정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핀으로 고정시켜서 쳐지네.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충전이 필요하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바디에 붙이면 돼요. 붙이면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라면 거의 우리가 꿈꾸던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운드 퀄리티일 텐데 사운드 퀄리티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장착하고 저희 시끄러운 데로 한번 나와봤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데에서 노이즈가 잘 억제될 것인가? 잘 억제됐나요? 잘 억제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한번 꺼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꺼봤습니다. 껐을 때 이게 DJI 사운드고요. 이게 사라모닉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에 왔는데요. 조용하면서 약간 울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DJI는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 그리고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켰을 때 이런 느낌, 껐을 때 이런 느낌.
그런데 스킨을 넣고 나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바디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이 수신기 쪽에서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신기에서 봐야 되니까 뭐 이게 또 자연스러운 방식이긴 합니다. 이게 더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사운드가 더 마음에 드세요? DJI는 이런데 아니면 사라모닉은 이런데 어떤 사운드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사운드 퀄리티 잘 나오죠. 사운드 퀄리티든 형상이든 작동 방식이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제공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인공지능적으로 주변의 잡음은 억제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선명하고 예쁘네.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끼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윈드실드라고 하나요? 윈드실드는 자동차 앞유리 아니에요? 아무튼 보통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데드캣 같은 걸 붙이면 그때부터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뺐다 꼈다 요걸 해야 되는데 얘는 붙인 상태에서도 잘 붙으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끼우면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바람 소리 들어가지 않고 이 목소리만 잘 캐치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바디에서 USB를 통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수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5 파일을 이용해서 수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음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스마트폰에도 연결하고 카메라에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메라에 동시에 연결을 해서 한 번에 2대의 사운드를 보낼 수 있다 라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일본에 갔을 때 JM님이 추천해 주신 마이크인데 뭐 물론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DJI에 비해서 조립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DJI가 더 앞서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피에서 좀 더 크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마이크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소리는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일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 제품들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